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나 구출단 3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장 박사님께서 먼저 저희 배나TV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배나TV가 사단법인을 만든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사단법인 배나무입니다. 사단법인 배나무의 주요 활동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탈북자. 둘째, 다문화. 셋째, 봉사활동. 네 번째,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입니다. 저희가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부탁해서 법인을 만드는데요. 그 준비 과정에서 비영리단체가 비영리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나 구출단 방송은 계속 합니다만 이 후원금은 앞으로 북한인권시민연합에 직접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에 후원금을 보내실 때는 구출단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혹은 다른 후원자들이 보내주시는 돈과 섞이지 않고 오직 구출단, 구출하는 데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자막으로 지금 국내 계좌와 또 해외에서 보내는 법 계좌로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저 북한인권시민연합 쪽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경과 보고 또 사연 소개. 사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구출을 하는 그 활동가 분들을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제 그러셔서 저희가 좀 여러 차례 알아보고 또 부탁도 드리고 했었는데 현재 상황이 많이 좀 위험하고 그래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또 받았어요.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떻길래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상황이요. 지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6월부터 갑자기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대대적으로 지금 검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크게 뭐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북한하고 이제 중국 정부가 사이가 많이 소원해지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게 탈북자들을 잡아서 보내줌으로써 점수를 따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종의 중국 정부가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다량으로 잡아서 북한으로 내보냄으로써 탈북을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중국으로 탈북해도 잡혀서 다시 북송되는구나. 그러면 다시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감옥에 가는구나 라는 그런 경종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정부가 또 한국 정부의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 탈북자들의 루트를 중국 정부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 그 탈북자들이 그 아래 지방 주로 저희가 3국이라 그러죠. 3국으로 이동할 때 그것을 그냥 방치를 했었거든요. 묵인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사드가 배치되면서 그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대대적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잡아들이는 게 한국 정부에 보내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희는 세 가지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활동가 플러스 이제 탈북민까지 탈북자까지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탈북민이죠. 탈북민까지 해서 지금 장백현 쪽에 있는 그 감방하고 이제 그 국경 수비대 그 감옥에 300명 정도가 지금 체포돼 있는데 사실은 300명이면 이거는 한 거의 1년에 잡힐 수였거든요. 예전에 2015년도, 14년도 했을 때는 거의 한 1년 해봐야 300명 정도 잡혔는데 지금은 3개월 만에 300명이 잡혔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탈북민들을 잡아서 중국 감옥에서 그래도 형식상이라도 조사를 뭐 한 달에 뭐 길면 한 달, 뭐 짧으면 2주 정도를 조사 기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1주만 하고 바로 북송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전에도 지금 40명이 지금 북송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활동가분들도 지금 잠시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활동을 왕성하게 못하고 왜냐면 전반적인 루트가 지금 다 드러났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 루트가 지금 하나가 살아있는데 지금 그 루트도 지금 드러날까봐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지금 중국 상황을 보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금 구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렇게 구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백현이면은 백두산의 중국 쪽이니까 그렇죠. 예. 완전히 북중 접경 맞습니다. 지대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40명이 또 이렇게 며칠 전에 40명이 북송된 것은 해산으로 이제 북송이 됐고요. 예. 네. 그래서 당분간 뭐 앞으로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면 다시 시도는 해보겠지만 당분간은 많이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제 배나 구출단을 하면서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우리가 과연 보내는 돈이 탈북자들 구출에 잘 쓰이는지, 그리고 이것은 구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구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상황이 좀 풀리고 이러면 저희가 탈북민의 목소리, 중국에서 이제 그 메콩강을 건너기 전 인터뷰와 그리고 또 건넌 이후의 인터뷰를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시청자분들에게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은요. 카메라 앞에 서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카메라가 잘못해서 유출이 되거나 이러면 자기의 신변뿐만 아니라 또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도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우려들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좀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한국에 왔을 때 예.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유,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원칙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저희가 그 원칙을 세웠던 이유는 저희가 탈북민들이 이제 중국에서 제3국으로 한국으로 올 때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 당신을 구한 사람은 브로커가 아니라 정말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에 가서 만약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그 구원비를, 그러니까 당신이 구출할 때 들었던 브로커 비용을 달라 하면은 절대로 저희가 주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말을 해놓고 찾아뵙는다 그러면은 저희들 또한 브로커처럼 생각을 할까봐, 그리고 또 이 활동 자체도 사실은 박사님이나 이제 그 뭐 PD님이나 저나 사실 저희가 이 촬영을 찍을 때는 저희가 출연료 안 받잖아요, 지금. 왜냐면은 어떤 또 그 문제가 있냐면요. 많은 또 이렇게 브로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성준은 탈북민들 목숨을 팔아서 돈벌이 한다. 그리고 또 장보경 씨는 또 뭐 이렇게 해서 돈벌이 한다.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러한 그 비판을 저희가, 그리고 의심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탈북민 구출 이 활동을 2015년부터 이제 해왔고요. 그리고 출장도 많이 다녔고 했는데 여기부터 오는 그 수입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냥 저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또 사명감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배나 구출단은 끝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탈북자가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네. 통일될 때까지 가야죠. 네, 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벌써 6명을 구출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6월부터였나요, 이게? 6월부터였나요? 언제부터 촬영했죠, 저희가? 저희가 이게 1회가 언제 촬영했었죠? 한 1회 전에 2명 그렇죠. 맞아요. 촬영 전에 그때가 아마 6월일 구출했고. 거예요. 그럼 6월 말쯤이었는데 그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6명을 구했나요? 6명을 구하면 구출단 촬영 전에 2명, 1회 2명, 그 다음에 2회에서 그 모자 과정. 그러니까 6명이면 저희가 한 1,2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된 거거든요. 이건 시청자분들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사실은 또 저희가 원하는 방향도 이런 거고, 왜냐면은 어느 한 사람이 돈이 많아서 주는 것보다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내는 그 돈 자체가 어쩌면은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서 다양한 경로로 또 뭐 금전적인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또 마음으로 기도로서 또 저희를 응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데 큰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희망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생명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구출한 분들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예, 예. 한국엔 잘 도착했는지. 1회 때 이제 저희가 구출했던 분은 한국에 도착을 해서 하나원에 지금 네. 말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국가기관 산하에 지금 있고요. 그리고 저희 2회 때 이제 저희가 구출을 했던 분은 현재 모자 가정. 모자 가정은 현재 3국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하는 건 2주 안에 한국으로 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출단 촬영 전에 구출했던 두 분도 이미 그분들은 이미 한국 하나원에 지금 계시고요. 예. 그래서 무사히 모두 구출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1회 촬영 후에 구출단으로 이제 모금을 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특히나 미국에서 제가 두 분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명희님께서 $1,000 환전하니 112만 6,400원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린다님께서는 북한인권 시민연합으로 사무국장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구출단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은 $2,200 246만 6,628원을 보내주셨고요. 이분 두 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또 보내주셔서 배나 구출단 2회는 총 485만 4,048원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1회에서 16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두 합치니까 지금 646만 8,189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후원금이 또 모였습니다. 아유,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1년을 준비하면은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준비하면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100년을 준비하면 사람을 심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이 탈북민 한 명 한 명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의 다리 역할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물론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남이라는 큰 파도와 북이라는 큰 파도가 부딪힙니다. 그럼 그 안에 소용돌이가 생기고요. 그리고 소용돌이 안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서 이제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통일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있을 텐데 그 소용돌이 사이에 정말 잘 구출되어서 여기 와서 또 남과 북을 잘 알고 정말 잘 준비해서 그 소용돌이 사이에 이런 분들이 스펀지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그 소용돌이의 충격이 완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스펀지를 통해서 또 새로운 물결이 만들어지면은 그 물결이 우리가 원하는 또 새로운 통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통일 운동에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지금 모인 이 약 650만 원 정도에서 이 400만 원은 2회 모자 가정 후불로 지금 드리고요. 또 이 남은 250만 원도 저희가 오늘 북한인권 시민연합 쪽에다가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이 후원금으로 또 구출할 분들, 또 다른 분들 사연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오늘은 6명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두 가정이고요. 그리고 두 가정의 한 가정은 엄마와 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어머니, 40대 어머니, 그리고 10세와 그리고 5세 딸, 그리고 친정 어머니 6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번엔 두 가정입니다. 먼저 두 가정이고요. 여성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함경북도입니다. 그리고 탈북 날짜는 탈북 연도는 2007년입니다. 탈북 이유: 나는 아버지 엄마 사이에 혼자였습니다. 어릴 때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15살 때 심장마비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 혼자 나와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18살 때 엄마 친구 따라 해상까지 장사를 도와 1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살 때 해산에서 중국에 밀수하는 아줌마가 중국에 가서 물건 가져오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자고 나니 나를 팔아먹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팔아서 도망칠 수도 없는 나는 요녕성 신양농촌에 공사일 따라 다니는 남편에게 팔려갔습니다. 19살 어린 나이에 남자도 세상도 모르고 중국 낯선 땅에서 강제로 팔려왔다는 것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엄마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가 생겨서 지금 10살입니다. 남편은 18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가난했습니다. 한 달 벌이는
중국 돈 약 2,000원 정도 우리 가족 입에 풀칠 정도이고 가난은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여기 살면서 신분증 없어서 힘들고 주변에서 조선 사람이라고 무시당할 때에는 아이 앞에 창피했습니다. 남편은 도망갈까봐 눈만 뜨면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키워보니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제일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도망치려고 10년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을 통해 선생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반드시 한국 갈 날이 온다고 믿고 살았더니 드디어 무료로 도와주시는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호구도 없지만 엄마와 함께 한국 가서 살 수 있다는 말에 너무 좋아합니다. 꼭 잘 키우고 도와주신 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가정의 사연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에 오려고 10년을 알아보고 찾아다녔대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에게는,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는 한국 그 자체가 꿈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오는 것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꾸잖아요. 근데 탈북민들에게는 코리안 드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왔고요. 예. 이분도 팔려간 거네요. 결국은 인신매매가 돼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19살 때 18살 많은 남편에게 팔려갔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10살이고요. 예. 네. 첫 번째 가정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가족 사연을 읽겠습니다. 40대 여성이고요. 고향은 청진입니다. 그리고 10대, 그리고 10살, 그리고 5살 딸이 있고요. 친정 어머니 60 되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엄마 그리고 딸 셋이 있는 집입니다. 제가 둘째 딸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지 못해 가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2002년 돌아가시고 집안엔 여자들만 남아서 살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2004년 큰언니가 중국으로 떠나고 동생도 겨울에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돈 보러 돌아오겠다던 두 사람은 그 후 한 번도 소식이 없어서 엄마의 마음을 썩게 했습니다. 내가 시집을 가면 엄마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시집 갔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집에 왔는데 엄마가 중국에 가서 언니와 동생 찾아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나는 임신 4달이 넘었지만 엄마의 간곡한 부탁으로 시집간 곳이 김책이라고 하네. 부탁과 김책으로 돌아가도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엄마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언니와 동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중국에 가면 전화번호 하나면 언니랑 동생을 찾을 것 같았습니다.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엄마와 함께 강을 넘었습니다. 중국에 와서 임신 중인데도 팔려가 심양시 근처 후르도의 농촌 남자에게 팔려갔습니다. 임신 중이었는데도 엄마도 함께 살면서 일만 죽어라 했습니다. 나가라고 할까봐 시키는 대로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딸이 태어났고 중국 남편도 딸처럼 자기 성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호구는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 집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키우는데 돈이 들어서 시내로 나와서 돈벌이 나왔다가 호구 조사에 걸려 공안에 잡혀 큰딸과 엄마는 시골 집에 남겨두고 소식도 못 전하고 소식 전하면 엄마와 딸도 북송될까봐 소식 못 전하고 2010년 북송되었습니다. 중국에 어린 조선 남편 딸이 있다고 데리고 와야 한다고 울며 호소했는데 6개월 단련대에 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큰딸과 엄마는 중국에 남았는데 엄마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너무 무섭고 해서 중국으로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돈 벌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별짓을 다 했습니다. 뭐라 말하지 마세요. 도둑질까지 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돈을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나는 다시 조선에서 남자를 만나서 살다 임신을 했는데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폭력이 심해져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서 죽을 것 같아서 다시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했고 1살 된 둘째 딸을 업고 강을 넘었습니다. 물살이 강해서 떠내려 갈 뻔도 했는데도 엄마와 큰 딸을 만나야 한다는 마음과 작은 딸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죽을 각오로 하고 넘었습니다. 나중에 엄마에게 들어보니 큰 딸은 산속에서 화전하는 중국 남편 집에 맡겨두고 곧 데리러 온다고 하며 돈 벌어 수고비 준다고 하고서 딸을 맡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강을 넘어온 때가 2013년 8월입니다. 중국 남편이 또 임신한 나를 안 받아줄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둘째도 중국 남편 성을 따라 이름을 지었는데 호구는 돈이 들어 못했습니다. 그 후 엄마랑 동네 일 다 해가며 돈을 모아 수고비 주고 산속의 큰 딸을 2013년 12월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시 우리 가족은 모였는데 중국 남편에게 미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밤낮을 안 가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밥 먹고는 살았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국 갈 수 있는 길 많이 살 길이라고 또 혹시 언니랑 동생이 한국에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에 오직 한국에 가기만을 빌었는데 선생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지금도 떠난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하나도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 인도로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네 명은 모두 건강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기대로 심장이 떨립니다. 우리 4명을 큰 돈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참 10년 동안 중국에 있었고 또 북송 당했고 또 북한에서 단련대라는 곳에 가서 또 고초를 당했고요. 나와서 또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하고 또 이제 사이에서 난 아이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세 자매는 흩어졌지만 그래도 친정 어머니와 자기가 난 아이 둘 해서 4명이 지금 네. 같이 있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연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구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제일 기쁠 때가요. 제가 이제 구출해서 안전한 지역에 도착했고 한국으로 떠납니다라는 그 메일을 받았을 때고 심장이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잡혔습니다. 아, 잡혔을 네,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송됩니다라는 그 메일을 받을 때 이게 참 심장이 쪼그라들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활동가 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3, 4일 전에 40명이 이제 북송됐다고 그 말 들을 때 이 일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참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냐라는 고민도 아침에 너무 많이 했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 살리는 일이면은 참 아직도 고민입니다. 이 일을 계속 제가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이런 사연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의 죄라고는 북한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북한에 남편이 있고 중국으로 팔려왔고 또 새로운 남편이 있었고 임신된 상태에서 이제 또 반일을 그렇게 했고 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돼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임신하고 애도 갖고 있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고 이게 참 한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뭐랄까요 그 고통이 참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이분도 이 사연을 써서 보내기까지 얼마나 본인이 이 얘기를 그래서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요 이게 탈북민들한테 저희가 사연을 요청하는 이유는 이 사연이라도 있어야 저희가 모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연을 제가 요청할 때 너무 미안해요 그분들한테. 왜냐면은 그분들한테는 어쩌면 이거를 들춰내고 싶지 않은 과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 글을 쓰는 거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도와주시는 분한테
감사 인사를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나온대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고, 그런 이야기를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마 제가 사연 받은 것 중에 가장 이제 예전 이야기인데, 예전에 제가 구출한 사람 중에 사연 받은 것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연이 이거였어요. 그 엄마하고 딸이었는데, 딸이 저는 23개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23일이더라고요. 핏덩이를 들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메일 속에 뭐냐면은 나는 죽어도 좋은데 이 핏덩이만은 살아서 한국 땅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제 아래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그 아이한테 젖을 물렸대요. 젖을 물렸는데 그 아이가 엄마의 젖꼭지가 끊어지게 젖을 빨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안고서 이야기했던 게 이 아이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쩌면 이 아이가 보답하는 것은 살아서 이제 한국 땅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잘통과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장 또 기뻤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저희가 구출한 그 분이 임신 상태였어요. 자, 이거는 좋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 명의 비용으로 이제 2명을 구출한. 아이고 참, 예, 그런 때도 있었고. 예, 그래서 참 이게 그 탈북민을 이런 구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울다가도 웃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가장 나이가 많이 이제 든 할머니를 구출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78살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메일 속에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은 한국에 가서 정말 북한 말로 말하면 사지를 펴고 살고 자고 싶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그냥 코를 골면서 자고 싶다. 그 편지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중국에 살면서 계속 숨어 살아다 보니까 한 번도 이제 다리를 펴고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배나 구출단은 이제 저희 북한인권 시민연합 쪽으로 이제 구출단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연은 저희가 계속 이제 오는 대로 읽어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부자도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수많은 신들러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손자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또 손녀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또 딸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오늘 구출단 후원금으로 들어온 잔고 다 북한인권시민연합으로 다 보낼 거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직접 북한인권시민연합 쪽에다가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나TV 배나구출단은 사연을 소개하고 또 경과보고를 하는 징검다리로서 계속 촬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생후 23일이면 애기 진짜 조그맣거든. 그죠.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그 친구가 자기가 월급을 탄 거를 다 저한테 주더라고요. 23일이면 진짜 조그매. 그래가지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 아니, 나는 모르니까 애를 한 번 낳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여자는 그 알 것 같다고, 이게 뭔지.